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T바라고 하는 것의 확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짓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짓 혹은 로지스틱 모형 많이 들어봤죠? 예. 사실은 뭐 작년에 다 배운 내용인데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로짓 혹은 로지스틱 모형. 이 모형은 언제 사용하죠? 이것도 일종의 회귀 분석인데, 그래서 리그레션 모형이죠. 아까 저희들이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회귀 모형을 봤지만, 이거는 이제 그 최소제곱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작년에 말했던 MLE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그래서 MLE 방법을 사용하는 거지만 이 로짓 모형은 뭐냐? 어떤 경우에 이 로짓 모형을 사용하게 되냐? 이 로짓 모형은 결과 변수가 0과 1의 값을 갖는 겁니다. 0과 1의 값을 갖게 됐을 때에 회귀 분석을 하는, 즉 설명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 이 0과 1의 값을 갖는 결과 변수를 얼마나 많이 설명을 하는지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로짓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변수 t라는 것이 1의 값을 가질 확률을 알고 싶어요. 사실 어떤 변수 t가 1의 값을 가질 확률이라는 것은 expectation t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t가 1의 값을 가질 확률이라면 이게 0과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동전을 던졌는데 10번을 던졌어요. 이 중에 6번이 석세스예요. 성공. 그래서 1의 값을 갖고 4번이 페일러예요. 그래서 0의 값을 가져요. 이러면은 평균이 얼마죠? 이 값의 평균이 그렇죠. 0.6이죠. 확률은 0.6이죠. 그렇죠? 확률하고 expectation 값이 같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t 값이 t라는 변수가 0과 1의 값을 가질 때는 확률과 기대값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이항 변수의 평균을 보면은 사실 그거의 확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이 회귀 분석,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회귀 분석은 expectation t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사실은 우리 맥락에서 본다면 y라고 하는 거였죠. 원래 잔차가 있어야 되지만 이게 기대값으로 들어갈 때는 잔차가 그 0이잖아요. 잔차를 안 쓰게 되죠. 혹은 달리 말하면은 이거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y 이거 좀 이상하게 되네요. y 이렇게 그리고 잔차 사실은 똑같은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플랫을 그려보면은 이게 이쪽이 y이고 이 설명 변수니까 그리고 이 t 값을 가지게 되면 t는 항상 1의 값하고 0의 값밖에 안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플랫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나 뭐 이렇게. 왜냐면은 0과 1의 그 값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리니어 모델로 그려버리게 되면 예측하는 선이 예를 들어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어떤 점에 가면은 이 확률이 0 밑으로 떨어지고 1 이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확률은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0보다 작을 수 없고 1보다 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곡선을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즉 0과 1의 값에는 완전히 같지 않지만 이렇게 점근하게 되는
이런 곡선으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게 로지스틱 커브인 겁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확률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expectation t라고 하지 않고 확률로 똑같은 거니까, 자, 확률 t가 1의 값을 가질 확률은 항상 1과 0 사이에 있죠. 그쵸? 그런 다음에 이 as라고 하는 게 있죠. as는 t가 1의 값을 가질 확률을 1-p t가 1의 값을 가질 확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은 이 값은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죠. 0보다 크고 무한대에 이렇게 무한대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PT가 0.5일 때 PT가 0.5일 때 이 as 이걸 as라고 하잖아요. as ODDS as 값은 0.5 나누기 1 마이너스 0.5는 1이네. as 이거 as는 1 그쵸? 그 다음에 이 확률이 0.2라고 해볼까요? as가 이 확률이 0.1일 때 as는 0.2 나누기 1 마이너스 0.2 0.8 0.2 나누기 0.8이면은 얼마가 되냐? 0.2 나누기 0.8이기 때문에 이거는 0.25 그쵸? 1 나누기 4 이렇게 해서 0.25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확률이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as도 0에 가까워지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0.1을 넣어보면 알겠죠? 자, 이제 반대로 이 확률이 1에 가까워지는 걸 보죠. 그러면은 이 확률이 예를 들어 0.9다. 그러면은 0.9 나누기 1 마이너스 0.9 그러면은 9네요. 이렇게 커요. 그쵸? 그 다음에 0.99 이러면 99네. 결국 이 무한대 값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즉 as는 0과 무한대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 오른쪽에 이런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오른쪽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를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한 가지 방법은 뭐죠? 그렇죠.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자연 로그를 취한 PT는 1이고, 그러니까 as는 자연 로그 as는 이것은 항상 무한대보다 작고, 죄송합니다. 이건 기다려야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큰 값을 가져서 그 어떤 실수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좌변에 있는 식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 그러죠? 로짓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로짓. 로그 아즈 트랜스포메이션, 로그 아즈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아즈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라서 이걸 로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로짓 모델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즉 저희 이제 로짓 모델은 사실 로그 아즈 t는 1이고 1-p의 t는 1인 이 경우가 베타 0 플러스 베타 1 y 이런 모형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로짓 모형인 겁니다. 그쵸? 이게 로짓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로짓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쪽 부분은 사실 리니어 프레딕터라고 하는 겁니다. 리니어 프레딕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도 그런 값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현재 맥락에서 이제 저희가 로짓 모형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PT는 2를 어떤 함수로 나타내고 싶어요. something.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이 식을. 그러면 자, 먼저 로그가 있으니까 엑스포넨셜을 취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는 1이고 as는 1-p의 t는 엑스포넨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y. 그쵸? 그런 다음에 양변에 1-pt를 곱해주면 되죠. p의 t가 1일 확률은 1-p t가 1일 확률 곱하기 엑스포넨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y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 p에 관해서 p가 있는 것은 다 왼쪽으로 보내고, 자, pt 이쪽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여기에 1이 있잖아요. 여기에 1이 있고 1 플러스 요 부분이 넘어오게 되면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엑스포넨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y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게 하나의 개수가 되는 거고, 이거는 1이 있으니까 엑스포넨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y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양변에 저걸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t가 1인 경우에 그럼 엑스포넨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그리고 밑에는 1 플러스 엑스포넨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확률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양변을 그 위아래를 분자 분모를 이걸로 나눠줘 봐요.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은 1 나누기 요 부분에서 1 나누기 엑스포넨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1 왜냐면 요거는 그대로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 부분을 다시 보시면 이거는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0 마이너스 베타 1 y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PT는 원래는 엑스포넨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y 나누기 1 플러스 엑스포넨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y이지만 이거는 다시 쓰면 1 나누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0 마이너스 베타 1 y 플러스 1인 겁니다. 그쵸? 자, 이것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여기 시뮬레이션 한 자료에 볼까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이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요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1 나누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y 바 플러스 1 1 나누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y 바 결국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베타 제로가 0이고 베타 1이 1인 그쵸? 그런 상태로 저희가 자료를 만든 겁니다. 즉 그 t가 1의 값을 확률에서 이 베타의 개수가 0이고 베타 제로의 개수가 0이고 베타 1의 개수가 1인 이런 자료를 지금 만든 거죠.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자료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시뮬레이션을 한 자료를 원래 로지스틱 모형으로 추정을 하게 되면 베타 제로의 개수가 0이고 y바에 있는 개수가 1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서 봤었던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걸 보는 것은 이제 다음 비디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